뭐 저는 참 놀라운 것이 이미 이제 서구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찾고 있는 게 이제 불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슈마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 사람은 경제 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효과적이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글로벌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그것이 세계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는 막 글로벌을 해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무역도 최소화시키자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만 수입해야지. 우리나라가 지금 값싼 농산물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죽어버린다면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경제냐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서 막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만들어 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막 갖다 팔아먹기만 하면 좋냐는 이야기예요. 서로 이제 탐욕이 부딪히다 보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고 올바른 길을 잃어버린 게 이제 글로벌 경제라는 이름 아래서 지금 행행하고 있는 이 폭력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슈마허는 이 슈마허라는 사람이 사실은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예? 아니. 경제학.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버마에 경제 고문으로 초대를 받아갔어요. 슈마허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했듯이 버마가 서구 경제를 도입해서 버마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버마의 그 미얀마의 그 수치 아버지 있죠. 그 아버지가 대통령 할 때 아마 이제 이게 슈마허를 초대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뭘 보게 되냐면은 버마 사람들의 삶을 보고 이건 서구 경제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서구 경제가 버마로부터 배워야 된다. 이제 그 한 예를 들자면 가서 보니까 옷을 그 사람들은 재단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천을 가지고 접어서 치마도 만들어 입고 바지도 입어. 근데 바지 만들 때도 가위질을 안 하고 그 천을 이렇게 둘러서 하면 바지도 되대요, 그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의 천을 가지고 자기가 디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옷 모양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우리는 옷을 만들게 되면 서구적 재단을 하게 되면 반드시 버리는 천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천을 하나도 안 버리고 그대로 쓰고 보자기로도 쓰고 옷으로도 입고 다양한 용도로 막 쓰는 걸 보고 이게 진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천을 가장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재단하는 것이나 바느질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물자들을 쓰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불교적인 그 사용 원리.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불교를 그래서 공부해요. 그래가지고 불교 경제학이라는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그 불교 경제학이라는 논문이 들어간 책을 쓴 게 바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썼고, 그래서 이제 아난존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난존자가 이제 어떤 왕비가 옷을 시주하겠다.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그럼 500벌 옷을 주시오. 그러니까 왕이 보고 아니 무슨 비구가 그렇게 욕심이 많단 말이오. 그러니까 이제 가서 따졌어요. 아니 당신은 뭐 때문에 500벌이나 옷이 필요하단 말이오. 그러니까 내 옷만 헐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같이 수행하는 모든 분들이 다 옷이 낡았으니 그분들에게도 똑같이 옷을 줘야지 어찌 나만 좋은 옷을 입겠습니까? 새 옷을 주시려면 500명에게 다 똑같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방석을 만들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방석은 어디다 쓸 겁니까? 이것은 이제 걸레로 쓸 겁니다. 지금 있는 걸레는 어떻게 쓸 겁니까? 그것은 집을 지을 때 흙에 넣어가지고 벽돌을 찍을 때 쓰겠습니다.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불교 경제학의 원리는 쓰레기가 없는 경제학입니다. 제가 극락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그 장엄 아미타경이라는 경에 보니까 극락세계에는 이 기와 조각이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 나는 그래서 처음에 무슨 기와 조각 없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쓰레기 없다는 이야기야. 옛날에는 기왓장 깨진 것이나 길거리 돌아다니면 못 쓰는 것이지, 여러분들 옛날에 뭐 쓰레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나는 어려서 쓰레기라는 말이 별로 없어. 말하자면 집에서 청소하다 남은 것은 부엌에 갖고 와서 떼면 불쏘시개 됐고, 이 술병도, 맥주병이나 술병도 기름병으로 쓰고, 뭐, 하여간 이거 깨져서 없어질 때까지 썼지, 이게 쓰레기로 갖다 버리는 법이 없어. 근데 요즘은 한 번만 쓰면 전부 쓰레기 돼. 왜 쓰레기가 나올까요? 쓰레기는 본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버리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버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쓰레기가 나올 리가 없겠죠. 우리 집사람은 답답해 죽겠는 게, 뭘 가지고 오면 이 좋은 걸 어떻게 버리냐 해갖고 안 버리고 전부 모아두는 거야. 그러니까 막 보면 뭐 포장지 같은 거 좋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박스가. 그럼 못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좋기는 좋은데 저러다 보면 우리 집이 이러다가 쓰레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아무튼 슈마허가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정신이나 종교 가치보다 경제 성장 쪽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교 경제학의 연구를 권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장래의 예상을 고려해서다. 문제는 근대적 성장과 전통적 정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올바른 경제 성장의 길, 유물주의자의 무관심과 전통주의자의 침체 사이의 중도, 즉 팔정도의 하나인 올바른 생활을 발견하는 일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이제 불교 가운데 그 정명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른 생활, 그리고 불교의 수행은 이 올바른 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경제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올바른 경제활동이 곧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슈마허도 그렇게 오히려 이제 서구 쪽에서 불교 사상을 통해서 현대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찾고 있다는 걸 저는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서 현대 사회에서 불자가 어떻게 이제 저신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답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역사 창조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불교가 우리 시대의 앞으로 역사를 주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려면은 중요한 4가지 사항이 있다고 보고 마무리로 이런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불교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에 걸맞는 법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고 복을 비는 법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요즘 이제 애들 가서 절에도 안 가죠. 절에 가서 막 기도하는 어머니 따라다닌 애들 봤어요? 없어요. 엄마도 데리고 가지도 않고, 얘도 가지도 않고. 불교 사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공부하고 수행하는 법회가 요청이 된다. 지난번에 광주 법회를 갔더니 그때 광주대 교수가 자기 딸하고 친구 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날 강의를 하니까 열심히 잘 듣고, 저는 이제 뭐 기도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무엇이 올바른 생각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설명하고 하니까 열심히 듣고, 젊은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절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저는 이제 전남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불교 철학 강의를 쭉 했는데, 오히려 타과에서 제 과목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다수 이제 전공을 불교하겠다고 철학과로 와가지고, 지금 내 제자들이 다 이제 그런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불교를 이야기하니까, 불교를 사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전남대학교 철학과에는 서양 철학보다 불교 철학하는 전공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의 수만 가지고 한다면 불교 전공이 가장 많습니다. 전남대학교 안에서. 이것은 젊은이들이 결코 불교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불교, 말하자면 불교를 제대로 이해를 안 해주니까 젊은이들이 외면하고 있지, 바른 불교를 이야기해 주면은 가장 힘있게 따라올, 이걸 받아들일 사람들이 난 젊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법회, 제대로 된 법회를 좀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경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읽을 불경이 없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경의 번역과 편찬에 지금 사실은 제가 가장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됐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법당이 있어야 한다. 불상 중심의 법당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함께 법문을 듣고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법당. 말하자면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삶을 정초해 줄 수 있는 법회가, 법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 또는 사회가 움직여 가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법당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현재 있는 사원들이 새로운 형태의 법회를 중심으로 하는 법당화 되든지, 아니면 이제 그게 가능하면 그것도 하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된다면 우리들이 새로운 법당을 개척해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강남에 지금 법당을 하나 새로 개척교회 하듯이 개척을 해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그 법당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법회를 봉행할 수 있는 법사를 양성해야 한다. 승려만이 아니라 제가자 가운데서도 불교를 전공하고 수행을 익혀서 대중을 지도할 수 있는 법사를 양성하는 불교대학을, 정부 인가와 상관없이 우리 불자들이 인정하는 불교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대승불교 운동가들이 승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불교 지도자의 역할을 제가들도 맡을 수 있도록 법사라는 새로운 불교 지도자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미래 사회를 위하여 하루빨리 진정한 법사 교육기관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지금 이제 이런 법사 과정에서 익혀야 될 중요한 이제 커리큘럼, 과정, 또 수행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체계는 잡아놨습니다. 네. 혼자 생각으로 가다 보니까 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불교 개혁을 위해서 또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저와 생각을 같이 한다면 생각만 같이 하지 말고 힘도 같이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 의한 노인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 노인 문제를 정부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는 우리 불교가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구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해내면, 사람은 누구나 늙지 않습니까? 늙어서 갈 곳이 우리 불교 집안밖에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저절로 다 사회를 불교화시키는 역할을 그것이 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사회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노령화 사회에서 우리 자신들이 늙었을 때 어떻게 보다 행복한,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행복한 노년을 지낼 수 있을 것인가, 그 구조를 고민하고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저는 이제 미래의 비전을 우리가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